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혜미입니다. 2018년 9월의 수출입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월 수출은 505억 8천만 달러에 무역 수지는 9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연중 6번째 월간 수출량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치인 25.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가격과 비가격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기술 격차가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 수출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어떠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금 마지막 보루 같은데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9월 달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업 일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쉬었죠. 그런데도 뭐 500억 달러 이상을 하는 진짜 속마음으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쾌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수출이 만약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그런 상태,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사실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래도 6개월 이상, 7개월째 지금 지켜주고 5억 불이 이제 갔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수출은 27%, 또 수입은 20%나 되지만 일부 품목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세가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경쟁이 굉장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중국의 어떤 흔들림이 뭐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수출까지도 지금 경쟁이 붙고 있어요. 같은 시장에 같은 물건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엔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상태고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 굴기 제조 중국 제조 2025로 해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원책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사실 기술 격차 얘기를 하셨는데 기술 격차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시면 전자 같은 거는 사실 1.5년 정도 우리가 격차가 나 있다 그러는데 뭐 몇 년 하여튼 한 해가 지나면은 0.3개월씩 그러니까 뭐 0.3이라는 건 한 3개월씩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항공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주 항공에는 4년 6개월 정도가 중국이 네. 앞서 있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다 좁혀져서 0.4년 그러니까 뭐 한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런 주력 산업군에 있어서 격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좁아져 있고 바로 뒤돌아보면 뒤에 와 있다. 네. 그런 표현까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의 추격세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진짜 가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뭐 통계들을 내고 있는데 가장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나라가 10개를 꼽았어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가 6번째로 여섯 번째요. 등극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아주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요. 이제 이게 경기 선행지수는 0.56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동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상관계수는
0.054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보다 10배 넘는 상관계수,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자기네 이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는 바로 0.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중국의 6.6에서 6.7%의 경제 성장률인데 모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5.9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3%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그다음에 뭐 수입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만 이 높은 파고를,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책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6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좀 상위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상위 좀 국가들은요, 신흥국들하고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달러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일단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저번 주에 그 말씀하셨던 네,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거죠. 왜냐하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막 바뀌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달러가 뭐 강세로 가니 뭐 약세로 가니 거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브라질, 터키,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쭉 나오는 그런 신흥국 다음으로 이 선진국 대열 바로 문 앞에 있는 나라로서는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한국이 지금 뭐 6번째로 지금 등극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이 동조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 양국의 수출 구조에 대한 비교는 매우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국의 이 상위 5대 수출국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국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네. 수출 구조라는 게 막 변화하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요, 2000년 이 상위 5대 국가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안 바뀌어요. 어떤 게 좋아요? 바뀌는 거랑? 바뀌는 게 좋죠. 다변화가 되고 항상 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무역선 다변화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것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이래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홍콩, 대만까지. 네. 여기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만 바뀌어 있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네요. 예. 근데 중국은 막 바뀝니다. 막 뭐 미국, 홍콩, 일본, 대만 이게 섞여 있다가 또 한국이 올라왔다가 미국이 올라왔다가 등등 해서 미국은 5대국이 굉장히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5대국에 수출하는 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56.5%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 있는 거예요. 미국, 일본, 뭐 중국 그 상태로.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56%, 중국이 네. 44%. 44%. 그러니까 집중화가 안 됐고 좀 폭넓고 있다니까 어느 쪽에서 한 군데 다른 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것이 안 부닥쳐오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한번 우리가 뭐 거래선을 터놓은 다음에는 계속 그것이 그냥 잘 돌아가도록 하지만 새로운 거래선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굴기를 하는데 일단 밑바탕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벌써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선 중국이 맹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빠른 그런 무역선의 다변화, 제품의 다변화를 갖고 가는 걸 봐서는 중국이 수출에 있어서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재빠르고 빠른 물고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간재, 또 중국은 최종재가 주요 수출품인 이 구조는 현재 계속 여전한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생각에 우리는 중간재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최종 소비재를 많이 한다 이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 중간재가 59% 정도의 이 비중을 차지하다 이게 64%로 늡니다. 그리고 최종재도 지금 옛날에 39.8% 했다가 그게 45%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34%로 내려왔어요.
사실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건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뭐 중간재도 많이 하지만 최종 소비재, 부가가치가 더 높은 소비재가 사실 31%에서 56.5%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뭐 팔아서 이 얻는 이익이 구조가 중국이 훨씬 좋은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이 무역 구조를 봤을 때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의존도가 거래선이 너무 하나만 높으니까. 있으면 거기가 중국이 어떻게 되면 바로 영향을 그쵸. 받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들을 재편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선의 다변화를 가는 중국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거를 고위 기술과 중위 기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위 기술 굉장히 고위 기술.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식경제 반도체 뭐 이런 IT 쪽으로 반도체.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전체에 우리 수출하는 게 35%가 고위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30%로 떨어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중국은 24%에서 32%로 지금 뭐 이락 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재는 근데 우리도 뭐 이 중위값은 그러다 보니까 포션이 늘어나는 거죠. 32%에서 43%로. 그래서 고위 기술이 늘어나줘야 우리가 부가가치가 뭐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런 혁신 성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보이는 부분들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될 부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노동 집약적인 것들은 중국으로 건네주더라도 이런 고위 기술들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조금 우리의 힘이 추동력이 조금 더 발휘돼야 되는 그러한 이 무역의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위 기술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의 대세계 수출 경합도 지수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양국 간, 중국과 한국 간의 수출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출 경합도라는 것은 뭐 두 개 나라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상품으로 네. 수출 간에 경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많이들 전체로 놓고 보면 한 0.4 정도 돼요. 0.4 되고 뭐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눈에 띄는 것은요. 8대 주요 품목이 있어요. 8대 주요 우리가 품목이요? 뭐 주로 팔아야 되는 그 수출 8대 어떤 주요 것들이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거죠. 뭐 철강 기계, 그다음 IT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한 8개 품목에서는 네. 중국하고 경합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같은 거요. 네. 0.734입니다. 733은 거의 뭐 거의 지금 같다라는 뭐 거죠. 같은 제품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강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철강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부가치를 해서 그 위에 많이들 있죠, 그죠? 뭐 탄소 강화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0.578에서 0.418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철강 제품으로 가면 또 이것이 늘어납니다. 철강 자체는 그렇지만 기계 0.488로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이 재밌어요. 조선. 우리나라 조선소 많죠. 근데 막강한데. 2000년대는 네. 경합도가 얼마였냐면 0.819였어요. 그러니까 양국에서 똑같은 거 같네요. 만들어 갖고 이것을 뭐 같은 시장에다 팔았죠.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0.61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전 사업에 써야 돼요. 거기는 인력, 네. 그다음에 노동력으로 승부를 하들 때는 우리가 아니다. 고부가치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대형 뭐 에코선이라든가 LNG 이런 뭐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드는 대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물론 지금 우리 조선이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조선입이 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럴 때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선이 0.55까지 떨어졌어요. 경합도가. 네. 아까 말씀드린 819에서 0.55 떨어지면 이제 뭐 분리되는 신호가 나는데 그 사이에 조선 업계 현황이 불황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갔는데
철강에서 썼던 산업 합리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 정책에 따르면 이 수출에서의 탈중국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고모님? 이제 뭐 쭉 정리를 해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에 가갖고 신남방 정책을 해야 된다. 중국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출의 27%, 수입의 20%, 거기다가 우리 무역 수지 흑자의 50%가 지금 중국에 나오면 네. 사실 중국이 우리 목줄을 딱 잡고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전체의 상관관계가 0.565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럼 저기서 뭐가 잘못되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오고 서로 굉장히 똑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신남방 정책, 그래서 아세안으로 가든가 아프리카로 가든가 다변화를 하는 방법들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굉장히 지금 아주 굉장한 네. 이 강도로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틈새가 있는 거죠. 중국도 보면 지금 외국에서 지금 투자한 외자 기업들이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갖고 갈 때 관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들이 대개 옛날에는 전 세계의 공장의 큰 포션이 중국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의 임금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는 부분들로 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베트남으로 간다든가.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이 벌써 우리나라의 무역 파트너로 3위로 올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했을 때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국가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다변화를 해야 될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 격차 이런 걸 쫓아오는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항상. 그렇지만 고위 기술을 가진 부가가치가 더 많아지는 산업들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할 때 중국의 탈중국화라고 그러지만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중 무역 전쟁이 참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장기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나오는 이 상황들이 단기, 장기, 중기 다 여러 가지 이 전망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년이요. 예, 혹자들은 지금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빨리 조기에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시기적 부분들은 이제 지나갔고요. 그럼 중장기인데 내년도 연말까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큰 틀이 짜여지는 거는 한 2년 후에 하는데 자, 그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을 우리 한국 경제는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미국이 하는 행보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하고 FTA 지금 사인이 됐고요. 네. 지금 멕시코, 캐나다하고도 새로운 FTA에 사인이 이제 네, 거진 다 그렇죠. 됐고 내년도에 보면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3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유로존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경제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아주 극단의 선택들을 내년 중반까지는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의 소위 말하는 협상이 주거니 받거니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잘 버텨놔야 되고요. 아까도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동조화되는 부분들을 많이 줄였을 때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유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기술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높은 부분들에서는 우리의 조선
산업들이 겪어왔던 산업 활리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에서도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갖고 현장에서 적응을 해주실 때는 미중 무역 전쟁 우리가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중 수출 구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세계 강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수출의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19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로 함께하겠습니다.